자, 이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이수민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해외 주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건데요. 자, 해외 주식 하면은 항상 여러분들 떠올려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KB증권의 유영민차장님 캐저씨 또 한번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유영민입니다. 해외 주식은 KB증권과 함께 오늘부터 이 말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해외 주식은 KB증권과 함께. 예,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또 다룰 주제가 아무래도 현 시장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얘기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현 상황과 이에 대해서 또 수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또 무엇이 있는지까지도 또 준비를 잘 해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또 오늘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 상황부터 좀 브리핑 좀 해주실까요? 예, 뭐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지난 2월 24일인데요. 수도 키예프를 이제 미사일을 공습하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됐고, 처음에는 아마 그 러시아가 속전속결로 이제 전쟁을 금방 끝낼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현재 그 미국과 독일 그리고 뭐 러시아와 중국 중심의 이제 외교전으로 이제 번져가면서 약간 장기화 치서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이제 결사항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예. 우리가 봤을 때도 이렇게까지 장기화가 될까에 대해서 초기에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쵸, 이게 또 뭐 경제 제재까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장기화의 조짐이 계속 좀 더 커지고 있는 듯합니다. 과거에 뭐 또 크림 전쟁인가요? 뭐 크림반도 이제 침공했을 때는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그게 정리가 됐는데, 정리가 됐다라기보다 이제 러시아가 이제 금방 끝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사실 우리는 또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과연 또 경제는 어떻게 미칠지, 영향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영향 한번 브리핑 해주실까요? 예, 뭐 뉴스 헤드라인을 좀 뽑아왔는데요. 뭐 많이들 보셨을 수도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좀 급등하는 상황이고요. 뭐 그로 인해서 경제가 상당히 불확실성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다. 뭐 이런 거 있고, 무엇보다도 러시아발 원자재 충격 현실화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국제 유가가 한 $200 이상 뭐 올라갈 것이다. 현재 100불이 좀 넘어갔는데 200불 뭐 또 100불 이상 또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천연가스 가격도 상당히 또 역대급 가격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또 하나 농산물, 이제 관심이 없을 수도 좀 있는데 농산물 가격도 상당히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어떤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커머더티 상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상당히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뭐 원유도 그렇고 그다음에 천연가스도 그렇고 곡물 가격까지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이제 자원 부국이더라고요. 자원 부국. 그러니까 천연 자원이 상당히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또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공급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초래가 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에너지를 이제 생산 공급하는 국가들이 이제 전쟁이 발생하다 보니까 공급적인 측면에 차질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인상되는 효과가 좀 나오고 있다. 그렇죠. 이제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물, 이제 먹는 거에 있어서도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지금 주유소만 가도 너무해요. 제가 오다가 지금 기름을 넣고 왔는데요. 예전에 한 3만 원 정도 넣으면 한 20리터가 들어갔는데 오늘 보니까 15리터더라고요. 아, 3만 원 갖고 안 되는구나. 5만 원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 넣어야 되는데, 그쵸? 너무 올랐어요, 기름값이. 저도 다행히 오르기 전에 만땅으로 채워놔가지고 되게 아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시각각 변하지 않아요?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요. 제가 보통 차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넣는데 볼 때마다 깜짝 놀래요. 아무쪼록 우리 현실에 진짜 피부에 와닿는 좀 영향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 사태가 아무래도 좀 장기화가 될 것 같아 보이니까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이쪽으로 관련된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각각 뭐 원유 가격이 오른다면,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다면 어떠한 종목군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러시아의 현재로서의 에너지 현황부터 좀 브리핑을 해주실까요? 예, 러시아 먼저 좀 살펴보면 원유 생산량, 그러니까 원유 매장량은 세계 6위입니다. 근데 생산량은 세계 3위고요. 세계 3위라고 하면은 뭐 조금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이제 공급량 비중이 약간 12%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러시아에 대한 어떤 경제 제재가 가다 보니까 지금
물동량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격이 상승하는 이제 그런 원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제 그저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러시아에 대한 그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영국도 이제 참여를 하긴 했지만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그 러시아 에너지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경제 제재를 하긴 하지만 이거에는 차마 지금 그 같이 동참을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러시아 원유의 한 34% 정도를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의존도가 좀 낮아요. 네. 그리고 원유를 생산하는 1위 국가거든요, 사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자기들은 제재를 해도 큰 타격이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제재를 할 수 있지만 그 유럽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기들은 이제 동참을 못하는 거죠.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1970년도에 그 에너지 그러니까 원유 석유 파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당시에 그거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서 그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원유까지 수입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 당시에 몇십 년이 지나서 또 이런 힘든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원유 생산량이 세계 3위고 그 비중이 12%인지라 예. 여기에서 물량이 좀 휘청이면은 아무래도 원유값이 안 오를 수가 없겠다라는 좀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예. 어떻게 계속 이 원유값이 계속 오를까요? 차장님 보시기엔 어때요? 당분간은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120불 좀 넘었다가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그 네. 이유가 오펙에서 생산량을 좀 늘릴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가격이 좀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그 러시아산 원유를 공급량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따라서 아무리 그 늘린다고 해도 가격이 이제 뭐 떨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무엇보다도 오펙이라는 애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돈 버는 목적이 더 강하기 때문에 네네. 어떤 뭐 세계 경제의 뭐 가격 균형을 맞추는 그런 역할을 크게 안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어차피 원유 가격이 비싸야 자기들도 더 그쵸, 예. 비싸게 팔아 넘기니까. 예. 지금 사실은 속으로는 되게 좋아지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도 사실 속으로 많이 웃고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생각을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우크라이나 쪽에 지금 그 서방 세계 흔히 서유럽 쪽에서 이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무기 지원도 해주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나토 쪽에서는 또 이제 미국 무기를 수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무기 팔아서 돈 벌고 원유 또 팔아서 돈 벌고 뭐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하고 또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진짜 웃고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사실 가장 웃고 있을 국가가 지금 미국인 것 같거든요. 네. 어느 정도 계속 방관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자기네들 이득을 지금 취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개입이 들어갈 만도 한데 물론 그렇게 되면 전쟁이 더 커질 수 있겠지만 그렇죠.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음. 뭔가 한다거나 경제 제재를 하긴 한다고 하는데 그 경제 제재 자체가 자기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약간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미국을 비판하는 건가요? 근데 뭐 자기네들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마냥 또 욕할 네. 것도 아닌 것 같고 참 어지럽습니다. 결국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전 세계 경찰이라고는 하지만 아, 일단 지들 밥그릇부터 좀 챙기는 그렇죠. 예.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현재 가격이 지금 워낙 변동성이 커서 사실 예. 저희가 이렇게 예. 얘기를 해도 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또 가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뉴스를 뭐 밤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20불까지는 올라갔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어제 뭐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떨어졌고 말씀드린 대로 오펙에서 뭔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약간 좀 수그러드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거의 뭐 76불 여기서 한 120불까지 갔으니까 한 57% 가까이 지금 상승한 상황인 거죠. 1월 초부터 현재까지 50% 상승.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한 3개월도 안 돼서 2달 만에 50% 수익률 거둘 수 있는 상품이 있겠죠? 있기는? 네, 뭐 잘 찾으면 잘 찾으면 또 있죠. 근데 사실 예. 현재 같은 시장에서 많이 힘들죠. 이런 그쵸, 것들 예. 찾아내기가.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전 세계 자금도 이쪽 원자재 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 같은데 예. 그럼 이제 원유를 좀 봤으니까 천연가스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예, 천연가스도 이제 러시아가 전 세계 매장량은 25%로 압도적인 1위라고 합니다. 생산막 수출량은 2위고 마찬가지로 또 미국 얘기가 나오는데 1위는 미국, 2위는 러시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가스의 수입 물량이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41%인데 북유럽은 거의 100%다 그 러시아산을 수입을 하고 있고 독일도 거의 50%, 뭐 이태리, 프랑스 뭐 이런 식으로 유럽의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이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조달을 하는 거죠. 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남방 쪽에 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어쨌거나 이런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상당히 이제 높은 거고요. 그 보면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노드스트림이라고 러시아에서 이제 천연가스를 유럽 쪽으로 들여오는 가스관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관을 따라서 쭉 오다 보니까 또 최근에는 노드스트림 2를 또 이제 했는데 아무래도 상황인지라 뭐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독일 쪽에서 그걸 갖고 있는데 개발이 이제 독일이 비용을 러시아 쪽에 이제 투입을 해서 그 관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 전쟁 이전에 이제 독일에서 그 가스관에 대한 승인이 아직 안 난 상태였는데 뭐 마침 또 전쟁이 나니까 아직 그 승인 안 난 상태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는 거 이걸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러시아발 이슈가 터졌을 때 가격의 예. 변동폭도 좀 클 수 있다. 예. 이것도 사실상 지금 미국 좋은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럴 수 있어요. 수출량 1위가 마찬가지로. 미국이라 가지고. 예. 미국은 너무 좋은 상황일 수 있어요. 예. 예.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 전쟁을 좀 이용하는 측면들이 좀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예. 과거에도 뭐 중동에 그 개입을 많이 했던 이유가 오일 때문에 원유 때문에 그랬던 거고. 네네네. 예, 아무튼 정치적인 얘기를 뭐 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는 거는 그런 것들이 그냥 가미가 돼 있는 거니까요. 예, 아마 그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천연가스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지금 보면? 천연가스도 지금 보면 올해 초에만 3.8불 수준이었는데 현재 5불 수준까지 좀 올랐어요. 근데 천연가스는 사실은 또 가격 변동폭이 좀 심하긴 해요. 네, 사실은 맞아요. 심하긴 한데 뭐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겨울 즈음에 돼서 미국 북동부, 동부 쪽에 그쪽에 뭐 한파, 최강 한파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 쭉 보시면 쭉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을 보실 거예요. 네, 날씨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많이 받는 상품이죠. 네. 참고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녹화 시간은 현 시각 3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아, 예.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은 이게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업로드 될 것 같아요. 워낙 좀 가격 변동폭이 커가지고 예, 그 부분을 꼭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아, 같은데. 그래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가격 변동폭이 심한 상품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품목들은. 예, 맞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 또 농산물을 또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그 러시아를 같이 봐야 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유럽의 빵 바구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밀을 생산하는데 밀의 글로벌 공급의 29%를 좀 차지합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세계 5위의 그 밀 수출국이고요. 그러니까 밀을 하고 하면 이제 뭐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원료가 되는 빵값이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 그 체감. 제가 빵을 또 엄청 좋아하는데 예. 피자도 좋아하거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네. 또 보니까 어제 그저께 뉴스를 또 제가 봤는데 우크라이나가 수출을 지금 막겠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면 또 가격은 또 더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야, 요 밀 가격도 두 달 내 거의 70% 가까이 올랐네요. 예, 뭐 보고 계시겠지만 1월 초부터 3월 7일까지 거의 70% 네.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뭐 차트를 좀 잠깐 보시면 그 전쟁 이후에 가격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너무나 많이 올랐죠. 70% 말이 70%지 빵값이 100원 하다 아니 1000원 하다 1700원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예. 1월에 1000원 하던 빵이 현재 1700원. 아, 못 사 먹겠어요. 좀 못 사 먹습니다. 아무리 빵을 좋아해도 70% 예. 오르는 거는 좀 부담이 너무 될 것 비싸요.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예. 이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전직 리스크 때문에 그러니까 원자재가 오른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제 원유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오히려 보니까 밀 가격이 원유 가격보다 더 올랐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실상 그러면 우리가 이 밀 관련해서도 좀 더 투자 포인트를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싶긴 한데 예, 그쵸, 봐야죠. 예. 네, 많은 분들이 이거를 조금 놓치고 계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원자재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원자재 값이 오르거나 떨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수혜 종목군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예, 예. 첫 번째 원유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유 ETF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되게 많은데 아무래도 그 가장 유명한 상품이다 보니까 그 원유에 대한 원유를 기초 자산으로 만들어진 ETF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원유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은 원유 선물,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상장된 미국 선물 거래소에 상장된 WTI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네네. 근데 아무래도 너무 그 파생 상품,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파생 상품이다 보니까 원금 이상의 손실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위험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투자는 사실은 추천해 드리고 싶진 않지만 뭐 굳이 하시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 위험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흔히들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기초 자산으로 한 ETF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초보자들 내지는 뭐 안정을 좀 기하시는 분들은 네. 거기에 ETF가 좀 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네네네.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예, 원유 ETF만 해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근데 이 종목을 다 보지는 않을 거고, 네. 예, 몇 가지 종목을 추려서 좀 갖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 뭘 좀 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USO, 이게 여기 말한 USO는 흔히 얘기하는 뭐 종목 심볼, 티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숫자로 되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벳 코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세 자리 종목을 검색할 때 USO라고 치면 이 종목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플레임은 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일 펀드라고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건 USO라는 상품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원유 선물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상품이에요. 그 영어로 좀 갖고 왔는데 원문을, 그러니까 그 상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원문을 좀 갖고 온 건데요. 나이맥스라고 이제 회사가 합병이 돼서 이제 CME 그룹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WTI 선물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네, 그런 상품이고.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물 거래라는 게 매월 거의 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3692, 한국의 코스피 선물도 3692 이렇게 월물이 좀 있는데 상품 같은 경우는 거의 매월 그 만기가 있는 상품들이 많아요. 네. 원유 같은 경우도 매월 상품이 있는데 매월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 메인 상품에 일단 근월물에 투자를 해요. 처음에 ETF가. 그러다가 만기가 다가오면 다음 월물로 넘어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걸 롤오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갖고 있는 걸 팔고 다음 월물을 사는 거죠. 그러면 콘텐고라고 또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보통 그 선물 가격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근월물보다 원월물 가격이 높은 이걸 뭐 정상 시장 뭐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월물이. 그러다 보니까 근월물을 팔고 원월물을 사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롤오버 비용이 좀 발생을 하긴 해요. 예, 그래서 이 비용도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ETF 가격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이고 그 다음에 매월 롤오버가 있으니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원유 가격의 한 배를 추종하는 그런 ETF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예. 한 배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럼 더블 상품도 있나요? 2배짜리? 네. 당연히 있죠. 바로 소개해 주시죠. 다음 상품은 UCO라는 상품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드가 6CO 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원유 선물 일일 수익률의 2배를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뭐 예를 들어 뭐 10% 오르면 이거는 20% 오르는 그런 형태를 이제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물 옵션 기타 파생 상품을 또 넣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조금 위험한 상품이긴 한데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갖고 왔는데 하루 이상 갖고 있는 상품은 아니다. 예, 바이 앤 홀드, 그러니까 사서 보유하는 상품은 아니다라고 이제 빨간 글씨로 갖고 왔습니다.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 이틀 정도 네네. 를 보고 짧게 보고 가는 상품인 거죠.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겠네요.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유가가 지금처럼 쭉쭉쭉 상승하면 계속 각도 가셔도 되긴 해요. 네네. 한 방향으로 갈 때는. 근데 고압일 때는 바로 빼는 게 좋은 상품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 예전에 그 ETF 강의해 주셨을 때도
그 2배 이런 것들은 예, 웬만하면 단기적으로 좀 보셔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그런 2배, 3배짜리를 장기간 보유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또 내지는 또 하락하면 뭐 상관이 없는데 보합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네. 나의 원금은 계속적으로 지금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네네. 또 다음 상품은 뭔가요? USL. 예, USL.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단기 상품인 이유는 근월물에만 거의 이제 그 많이 투자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지 마시라고 하는데 USL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도 보는 것처럼 12달 그러니까 메인 상품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월물이 이게 쭉 있으면 1년치에다 각각 자금을 투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롤오버 비용도 좀 낮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일단 길게 여러 상품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같은 원유지만 월물이 다른 상품에 길게 투자를 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조금 길게 보셔도 괜찮다. 원유가 좀 올라갈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상품보다는 이런 거를 좀 주의 깊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좀 장기 투자 관점으로 안정적일 수는 있겠네요, 상대적으로. 예, 조금, 예. 그러면 또 이제 사실 원유 가격은 이미 좀 많이 오른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이제 인버스 쪽으로 하락에 배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지금 뭐 120불까지 갔다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뭐 네. 200불까지 간다라는 얘기도 있으나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무래도. 그럴 네. 때 좀 볼만한 종목은 있을까요? SCO라는 상품인데 이것은 하락에 이제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 이 ETF는 2배 하락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SCO라는 상품인데 원유 선물의 일일 수익률의 그 2배, 마이너스 2배. 그러니까 상승이 아니라 하락에 이제 베팅을 할 수 있는 상품인 거죠. 네. 마찬가지로 단기 상품이긴 해요, 이것도.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그 그림과 달리 이 차트는 하락을 하고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유가는 상승하기 때문에 하락에 베팅하는 거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가가 떨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이제 살 만한 상품이라는 거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천연가스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천연가스를 투자할 때 있어서 좀 대표적인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UNG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천연가스 선물에 투자를 하는 상품인 거죠. 기초자산이 선물이다 보니 네네. 여러 비용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예, 이것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네. 요것도 이제 따블도 있네요. 예. 오일 BOI. 좋아하시네, 따블을? 뭐 예. 좋아는 하는데 예. 저는 손은 안 나가요. 네. 성향이 워낙 보수적이어가지고. 그러시구나. 네. 그러시구나. 예. 2배짜리가 짜릿짜릿하긴 해요. 예, 다음은 이제 BOIL, 보일. 예, 뭐 끓고 있어요. 예. 천연가스 선물 가격의 2배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초자산이 선물이기 때문에 롤오버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상품 설명서에 보면 단기 투자 상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물건을 사면 사용 설명서를 보잖아요. 네네네. 근데 투자 상품도 그런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ETF 같은 경우는 그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발행하고 이제 만들었던 회사에서 그 만들어주는 설명서가 쭉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품인데 단기적으로 이제 그 보유를 하는 상품이다. 절대 바이 앤 홀드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죠. 네. 자, 지금까지 계속 이제 선물에 대한 업다운에 투자를 하는 것을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도 없을까요? 있죠. 있나요? 당연히 있죠. FCG라는 상품인데 천연가스와 관련된 업체, 뭐 개발하는 회사, 뭐 주로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에다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현재 43개 그 기업들이 좀 있는데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기초자산, 그러니까 투자라는 대상이 선물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네. 뭐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회사에 투자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회사를 모아놓은 ETF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가격이 은근히 많이 올라 버렸네요. 예, 그렇죠. 이제 이것도 어쨌거나 기초자산이라기보다 천연가스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금방 그 천연가스 개발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관련된 기업. 근데 저기 그 상단에 보면 이제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라는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ETF가 최근에 그 옥시덴탈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그 주목을 받았던 게 워렌 버핏이 전쟁 나기 전에 많이 사놨대요. 그게 이건가요?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의가 꽤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거는 분기에 한번 리밸런싱을 한다고 하네요. 예, 그러네요. 예. 3개월에 한 번씩 예. 종목을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인버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예. 천연가스가 떨어지는 것에 배팅을 하려면 어떠한 상품을 우리가 좀 보면 좋을까요? 하락 2배짜리입니다. 예, KOLD인데요. 그 천연가스 가격 하락에 2배를 추종하는 그런 상품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상품도 아무래도 선물 뭐 파생 쪽에 지금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하루 이상 갖고 있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네요. 예, 그냥 하루 이상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말을 잘 안 들어서 문제지. 그쵸, 예,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시면 하락에 베팅하다 보니까 가격이 쭉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네네. 예,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이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거죠.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밀에 관련된 또 상품들 또 소개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WEAT. 금방 빵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예, 빵에 원료가 되는 그 밀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약간 의아해할 수 있는데요. 그 농산물 같은 경우가 선물 거래가 되게 많이 돼요. 아무래도 그 과거에 1800년대부터 이제 그 선물 거래가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당시에 이제 미국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 가장 많이 나는 그게 그 농산물 옥수수거든요. 그렇죠. 옥수수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콘 익스체인지라고 했어요, 옛날에. 그런 선물 거래가 시작이 된 거죠. 시초 자체가 이런 그 농산물로 시작이 돼서 이런 농산물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일단 드리고, 이 상품은 이제 그런 농산물 선물에 그 투자하는 그 기초자산으로 하는 그 ETF인 거죠. 원래 위시 WHEAT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WEAT로 이제 나와 있어요. 네네네. 예, 밀 선물에 투자를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만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기가 이제 매월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있는데 3개 상품에 투자를 하는 그런 상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많이 올라가 있죠 이미. 예, 밀 선물 그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그러니까 오로지 이거는 밀만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밀에 진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걸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얘기하셨던 게 밀 외에도 농산물 관련된 상품들이 좀 많다라고 하셨는데 종합 선물 세트는 없나요? 있죠, 당연히. 종합 선물 세트도 있어요? 없을 수가 있나? 다 있네요. 물어보는 것마다 다 있다고 하시네요. 당연히 있지. 다 있네요. 이 머릿속에도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산물 관련된 그 선물이 많다고 했는데 진짜 많은 게 뭐 밀뿐만 아니라 옥수수 말씀드렸는데 커피, 코코아, 설탕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네네네. 최근에 또 커피 원두값도 많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커피가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 가격도 올랐잖아요.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질의 경기 상황, 그 다음에 브라질 해와라 요거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가격 변동이 상당히 심하긴 해요.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 최근에. 네, 그러니까요. 예,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상품은 DBA라는 상품인데요. 밀을 포함한 농산물 선물 10개에 투자를 합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뭐 콘이나 소이빈 이제 뭐 대두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투자를 하고요. 설탕, 코코아, 커피, 뭐 코튼 면화 뭐 이런 거에도 투자를 하고요. 라이브 캐리라 해서 살아있는 소, 린호그라 해서 뭐 돼지고기, 돼지에도 투자하는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 ETF죠. 말씀하신 대로 종합 선물 세트. 그리고 좋습니다.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농산물 값이 좀 오를 것 같다 하면은 이제 이 상품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또 쉼없이 계속 달려왔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또 해주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다른 국가의 얘기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상당히 그 어떤 정치적인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경제적 상황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투자 기회가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투자 기회를 오늘 저희가 또 풀어드렸다. 그렇죠. 선택적으로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또 공부해보시고 선택적으로 투자해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견문을 또 넓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주식은 KB증권. 해외 주식은 KB증권과 함께.
이거 말씀드리라고 해서. 네, 그러면 또 저희 마무리 인사하고 예, 마무리 그렇죠. 짓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행복 되세요. 행복하세요.